이런, 지난번에도 늑대 군단에게 잡혀서 고생했는데 이번엔 시작부터 잡혀있다니. 짠! 리아, 역시 물의 마스터, 날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이런, 망할. 어라? 뭐지? 카! 이봐, 넌 대체 뭐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날 움직이게 하더군. 제이! 겨우 그까지 팀으로 감히. 이런 병합까지 일어났는데 닌자들이 또 당하고 있다니. 심지어 로이드의 제자도 돌아섰으니 내가 좀 도움을 줘야겠고. 뭐로? 리엑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베라스 X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 7184의 드래고니안 스톤 빌리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박스 마스코트 관련한 TMI를 짧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2014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제안이 닌자고 제품의 마스코트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새로운 도복을 입은 제안과 드래곤 라이징의 새로운 드래곤들 중 하나인 포커스 드래곤이 박스 아트에 함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포커스 드래곤 제품의 이미지가 벌써 공개되기도 했어서 빨리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MI에서 벗어나서 이번 빌리지 제품은 제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제품은 아주 필수 구매 제품이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박스 아트에 나오는 두건을 쓴 제안이 현재 기준으로 이 제품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값싼 제품에 두건을 쓴 제안을 넣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품은 미니피규어 구성 때문에 가격값을 제대로 하는 제품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에는 놀라운 미니피규어 2개가 들어있어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난 제품이라고 하니 과연 왜 사람들이 이 제품에 열광하는지 지금부터 리베라스 X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총 6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왼쪽부터 제안, 니아, 로그, 모로, 드래고니안 스카우트, 드래고니안 전사입니다. 먼저 얼음의 닌자 제안과 물의 닌자 니아는 이번에 새로운 도복을 입고 나와줬는데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해외 사람들은 스톰 도복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메카 파일럿 도복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이라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도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피규어 모두 작년 토너먼트 도복 현장의 검정색 버전을 착용하고 있으며 카타나 2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두건을 쓴 제안 피규어는 현재 기준으로 이 제품에서만 나온답니다. 여기서 제안이 들고 있는 무기가 바로 이번 시즌의 핵심 아이템인데요. 바로 크리스탈 카타나 혹은 프리즘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검입니다. 이번 시즌의 악당인 금지된 다섯은 크리스탈 카타나 여러 개를 모아서 썬더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드래곤을 풀어주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카타나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닌자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즌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제이가 아니라 로그입니다. 이 캐릭터가 제이가 맞긴 한데 시즌3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눈까지 가려지는 새로운 조형의 삿갓을 착용하고 있으며 양손에는 검은색 드래곤 손잡이가 달린 번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닌자들과 동일한 디자인의 황금색 토너먼트 견장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황금색이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삿갓과 두건을 벗긴 맨 얼굴은 이런 디자인이며 투페이스가 아닌 한쪽에만 얼굴이 있답니다. 그나저나 제이가 들어오면 로그인, 제이가 나가면 로그아웃인가요? 와, 제가 이 피규어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피규어
무려 10년 만에 돌아온 원조 바람의 마스터 모로입니다. 모로가 돌아온다는 루머를 들었을 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돌아올 줄이야. 모태씨가 돌아왔구나. 여기서 잠깐 모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모로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로는 마스터 우의 첫 번째 제자이자 바람의 마스터였으며 그린 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로는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의 무덤을 찾으러 가는 여정 도중 목숨을 잃었으며 그 이후로 저주의 땅에 갇혀 있다가 시즌 4 때 탈출하여 파멸의 지배자를 풀어주는 어마무시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물의 마스터로 각성한 니아의 활약으로 파멸의 지배자가 패배하고 물이 약점인 모로가 그녀에 의해 물에 닿아서 없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마스터 우가 모로를 구해주려고 했지만 마스터 우와 대화하며 그의 본심과 위로를 들은 모로는 자신이 소멸되기를 택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서사를 가진 캐릭터라는 점, 그리고 뇌절없이 깔끔하게 퇴장하며 캐릭터 붕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닌자고 팬들에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악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년 뒤인 유령의 날 시즌에 모로가 선역으로 잠깐 등장했을 때에도 팬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캐릭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퇴장했던 캐릭터가 어쩌다가 이 제품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생각보다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닌자고의 모든 차원들이 합체되던 사건인 병합입니다. 분명 이 사건으로 모로가 있었던 망자의 영역이라는 곳도 닌자고 세상에 들어왔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모로가 다시 한번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연 죽기 직전 갱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 닌자들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지 아니면 예상을 부수고 악역으로 등장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만약에 새로운 바람의 마스터 유프라시아가 모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캐릭터 디자인 자체는 2015년 당시의 모습에서 몇몇 디자인들이 변경된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투명했던 얼굴과 다리는 일반 유령 계열의 색깔로 바뀌었으며 그 대신 한쪽 팔이 투명 초록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체에는 예전 모로의 상체에 있던 로고와 비슷한 용 문양이 그려져 있고 어깨에는 망토 대신 초록색 갑옷을 착용하고 있답니다. 머리카락은 예전과 동일한 디자인이며 표정이 조금 온화해진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나이가 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반대편 얼굴에는 유령의 힘 같은 걸 쓰는 듯한 표정이 하나 더 있답니다. 핵심 무기로는 양날 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악당들인 드래고니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두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모히칸 머리카락을 가진 드래고니안 스카우트, 나머지 하나는 드래곤 투구와 꼬리, 날개를 달고 있는 드래고니안 전사입니다. 둘 다 동일한 몸통과 갑옷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굴에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스카우트는 찡그린 듯한 기본 표정 하나만 있고 반대편에는 비늘을 묘사한 듯한 얼굴이 있지만 전사의 경우에는 한쪽에 기본 표정이 있고 반대편에는 불덩이를 묘사한 듯한 프린팅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 프린팅이 왜 있는 거지 하면서 의아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드래고니안 전사의 경우에는 멋진 검은 뿔이 달린 진빨강 드래곤 투구가 같이 주어지는데요. 이걸 기본 얼굴인 상태에서 착용하면 단순하게 투구를 쓴 전사라는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불덩이 프린팅이 된 얼굴을 한 상태에서 투구를 씌우면 마치 불을 뿜는 듯한 드래곤의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야, 이런 디테일이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 특징 하나 때문에 드래고니안 전사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투구를 씌운 뒷모습도 잘 보면 빈틈없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뜻밖의 편안함이 느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사의 등에는 스터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시즌의 신부품들 중 하나인 꼬리 및 날개가 결합된 부품을 붙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드래고니안 전사 풀무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장담하는데 이번 드래고니안 전사가 작년 늑대 전사보다 훨씬 더 멋지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캐슬 시리즈나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 드래고니안 전사 하나쯤은 장만해 두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스카우트도 전사처럼 풀무장 상태로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는 드래곤 날개 여분 하나가 들어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을 꼭대기에 달린 여분의 투구를 쓰면 풀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스카우트에게는 불덩이 얼굴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드래고니안 전사 2명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번 마을 제품의 엑기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사실상으로 이렇게 화려한 미니피규어 라인업 때문에 마을 제품을 사는 것이랍니다. 닌자고 수집가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점 꼭 참고하셔서 미니피규어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의 핵심인 드래고니안 스톤 빌리지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품의 이름에 비해 조금 초라해 보이는 마을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희귀한 미니피규어를 얻기 위한 제품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마을 건물이 약간 부실해 보이는 건 아쉬울 수 있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스톤빌리지 제품 루머가 떴을 때 적어도 드림즈 마을 제품처럼 여러 건물이 있는 마을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앞에 있는 거대한 스피너입니다. 이게 스핀 짓줄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경기장을 나타낸 건지 알 수 없긴 하지만 조형 자체는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새로 나오는 대형 스톰 이펙트 파츠 때문에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니 피규어 2개를 올린 상태에서 돌리면 두 피규어가 회전하면서 싸우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답니다. 물론 피규어가 없는 상태에서 돌려도 꽤 재미있답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마을의 맨 왼쪽에는 감옥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니 피규어를 하나 가둬둘 수 있답니다. 근데 어둠의 크리스털 때부터 느낀 건데 왜 자꾸 제한을 가둬두는 거죠? 심지어 작년 섀도우 도장 제품에서도 제한이 잡혀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박스 마스코트가 된 지금도 여기에 갇혀있는 거니? 마을 가운데에는 드래고니안의 얼굴을 형성한 듯한 돌 조각상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구조물이라 나름 느낌이 괜찮은 듯한 구조물입니다. 그 위에는 드래고니안을 상징하는 배너가 2개 있으며 그 뒤에 다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예전 제품에서 본 적이 있었던 숨겨진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빨간 볼 부품을 당겨주게 되면 가운데에 보이는 검은색 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위에 서 있던 미니 피규어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외로운 해골이 하나 서 있는 바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위에는 마을의 꼭대기 부분이 보이는데요. 전등 2개가 달려있고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드래곤 투구가 장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지붕 밑에 좁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박스에 나와있던 것처럼 미니 피규어를 세워둘 수도 있답니다. 옆에는 고무 재질의 검은색 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로 미니 피규어가 줄을 잡고 이동하는 걸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작은 무기고가 있어서 드래고니안들이 무기가 필요할 때 무기를 보관하거나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을이 조금 초라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브릭들을 더 추가해서 큰 스케일의 마을 제품을 내줬으면 어땠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이 제품 속 미니피규어 구성이 이러한 단점을 완전히 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보면 나름 또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점, 스톰 도복을 입은 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제이,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모러와 같은 희귀 피규어들을 이 제품 하나로 모두 얻을 수 있으며 재미있는 기믹을 가진 마을을 얻을 수 있다. 단점, 마을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작은 스케일의 마을 제품이라서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화려한 미니 피규어 구성이 이러한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다.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2025년의 시작을 알리는 필수 구매 닌자고 신제품이니 닌자고 팬분들 그리고 모로 팬분들에게 초강력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